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제가 지난번 커뮤니티에 20개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남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찍었습니다. 선생님, 홍조는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물리적인 각질 제거는 아예 못할 정도로 따갑기도 하고요.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는데 이 영향도 있을까요? 홍조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든 간에 혈관이 피부 표면에 확장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 변화가 심하게 생기더라도 혈관에 대한 반응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인기피증이 걸릴 정도로 이 홍조에 대한 되게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가 많죠. 사실 이 홍조는 단순하게 우리가 관리만 통해서는 사실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혈관은 피부 전체를 봤을 때 진피에 많이 위치하고 있죠. 이 진피에 위치하고 있는 혈관의 분포가 훨씬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 반응도가 높은데 화장품을 우리가 바르고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표피 쪽에 많은 타겟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혈관 자체에 영향을 주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문제죠. 안면홍조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진피 위쪽에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수분이 많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출이 되고 결국은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보습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때의 보습 방법은요, 사실 이게 염증이 동반되느냐 동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보입니다. 붉어진다고 하는 게 단순하게 혈관병 변인 건지 염증 반응이 동반된 건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는데, 보통 우리가 보습을 잘 해봤을 때 이런 붉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가려움증이나 따가움증과 같은 증상들이 호전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어떤 염증 반응이 동반된 경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보습을 잘하고 관리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붉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혈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혈관 부분의 문제는요, 단순하게 혈관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진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모두 복합적인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한 관리로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레이저라든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초음파 관리라든지 보톡스 같은 시술들을 통해서 혈관에 대한 부분들을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고주파나 이런 시술들을 통해서 진피에 있는 환경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병원은 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보습을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습을 잘 해준다고 해서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홍조는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관리가 힘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한다면 일단 이거는 한번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티바 A 크림 0.01을 쓰고 있어요. 멜라논이랑 같이 바르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잡티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멜라논 바르려면 스티바가 얼마나 간격을 둬야 할까요? 스티바에는 결국은 비타민 A, 유도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멜라논 크림은 기미 치료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드로퀴논이죠. 이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은 사실 극기전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피부를 초반에 되게 민감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사용했을 때 각질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보통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트레티노인, 그러니까 우리가 스티바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들이 충분하게 필요한 것처럼 멜라논, 하이드로퀴논 역시 이러한 시간들이 충분하게 필요하죠. 피부 상태가 건강하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이드로퀴논은 미백 효과가 상당히 강한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잡티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트레티노인 역시 피부의 각질을 탈락시켜줌과 동시에 주름도 개선시켜주고 피부의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부분과 동시에 미백 효과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을 동시에 쓴다고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 오히려 안 하니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둘을 쓴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주름 쪽을 선택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트레티노인, 스티바 쪽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좀 더 내가 잡티나 색소 부분에 좀 더 개선을 원한다 라고 하면 하이드로퀴논, 멜라논 크림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이 둘 다 저녁에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레티놀 또는 레티날이랑 아이크림 중에 주름 개선은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같이 바르면 순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크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 주변에 있는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건데요. 눈 주변은 피부가 상당히 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보습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잔주름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기능과 함께 다양한 성분들을 넣어서 이런 주름을 예방해주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보통 아이크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레티놀과 레티날을 사용한다면 굳이 아이크림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주름 개선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레티놀과 레티날, 트레티노인, 이런 우리가 흔히 레티노이드 계열에 있는 성분들이 피부의 재생을 촉진을 시켜주고 주름을 개선을 시켜주는 가장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자극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 주변에 사용했을 때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초반에는 반드시 소량을 사용해주는 방법을 써야 되고요. 굳이 아이크림하고 레티놀, 레티날을 비교한다면 저는 레티놀, 레티날에 손을 들여드리겠습니다. 레티놀, 레티날 같은 경우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사용을 하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대부분의 형태는 크림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일 성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걸 권하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목적이 이 눈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비타민C랑 그러면 같이 사용했을 때 어떻느냐? 낮에 보통 비타민C를 많이 권하게 되고요. 저녁에는 레티놀을 쓰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순수 비타민C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pH가 낮은 문제나 빛을 바라보면서 색이 약간 산화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낮에 바르고 가면 피부가 약간 누르스름하게 바뀔 수 있어요. 물론 씻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쓰시고 밤에 쓰시는 거 상관이 없고, 그게 만약에 불편하다고 한다면 저녁에 비타민C와 레티놀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는 비타민C를 쓰고 레티놀을 쓰는 것도 방법이고요. 레티놀을 쓰고 난 뒤에 살짝 그 위에 비타민C를 얹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둘 다 자극이 분명히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 타입에 맞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적정하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피부에 자극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사용하시고, 피부에 자극이 없다고 하면 비타민C나 레티놀을 같이 써도 되고 따로따로 나눠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토피는 완치가 되기는 하는 건가요? 스테로이드가 아토피를 완전히 낫게 할 수는 있을까요? 스테로이드의 올바른 사용법은 뭔가요? 아토피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뿌리를 뽑아서 없애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좀 힘들고요. 관리를 잘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사용법,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의 문제인데요. 스테로이드의 사용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장기간 사용했을 때 피부가 얇아지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게끔 돼야 되는데, 결국 아토피 피부염은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너무 가려움증이 심하면 약을 복용하는 방법과 함께 보습제를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증상이 되게 가려워서 짓무르거나 내가 손이 계속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부분의 병변을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 병변이 빠르게 완화가 되고 나면 스테로이드 사용은 중단하고 비스테로이드제 연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타크롤리무스, 피메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흔히 상품명으로는 프로토픽, 엘리델로 잘 알려진 제품들이죠. 이거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증상이 심할 때는 일단 이 증상을 해결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고, 증상이 좋아지고 난 이후는 유지 목적과 예방 목적으로 비스테로이드 제제로 바꿔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40대 초반 탄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술만이 정답인가요?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레티날 함유 스티브 아이 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써마디 시술 2번 받아봤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처짐, 주름.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피부 노화 상태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노화라고 생각하면 피부 하나가 처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피부가 처지고 피부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평가하니까 그것만 개선하면 좋아진다 라고 보통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피부 바로 아래는 뭐가 있냐면 피하지방층이 있고요. 피하지방층 아래는 근육 아래에는 뼈, 이런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가 있죠. 자, 노화는요, 이 피부뿐만 아니라 피부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층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타겟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부분인데요. 울서라든지 써마지라든지 이런 시술들을 하는 거는 우리가 스마스, 슈퍼피셜 머스큘러 아포뉴로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근육과 건막과 이런 것들이 하나에 뭉쳐져서 있는 그런 층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그 층이
늘어지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면 아래로 처지게 되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자극을 줘서 탄력을 증강시키게 되면 그 위에 따라와 있는 지방, 그 다음에 피부가 같이 좋아지는 시스템을 보이는 거죠. 탄력 관리, 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부에만 내가 집중을 한다고 될 부분의 문제는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스마스층, 뼈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있기 때문에 조금씩 꺼지거나 주름이 너무 심해진다고 하면 보톡스나 필러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전체적인 지방이 흡수가 되가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늘어지는, 처지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면 울세라와 써마지 같은 다양한 시술과 함께 실리프팅도 한 방법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치료해 주는 게 전체적인 탄력 관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탄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부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피부는 나는 분명히 복수도 잘하고 그다음에 내가 레티놀 같은 것들을 잘 쓰고 있는데 잔주름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늘어지지? 뭔가 처지지? 분명히 이거는 각각 타겟으로 하는 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뼈도 흡수가 된다고 했죠. 이 뼈 흡수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뼈가 흡수가 되면 그 아래로 지방이나 근육이 더 늘어질 거고 안쪽으로 처진 현상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힘을 더 쉽게끔 하기 위해서 필러로 보충을 하거나 지방 이식을 하거나 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간을 메워줘서 볼륨을 잘 유지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탄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리를 통해서 잘 할 수 있고 중력에 반해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화장품이나 이런 관리 방법들을 통해서 예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다 해결될 수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시술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한 번에 모든 답을 다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시간상 다 이걸 못 드려서 조금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내용 좀 더 보강해서 다음에 좀 더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